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 부적의 정석 2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부적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구조, 그리고 축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좀 더 심화된 이야기로 3증폭과 4증폭을 달성하기 위한 혼돈의 별 제작하는 방식과 그 원리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이전 영상인 부적의 정석 1탄을 시청하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이 어느 정도 누락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부적의 정석 1탄을 우선 시청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 혼돈의 별을 제작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돈의 별은 부적 위치와 똑같이 부적들을 각각 한 개씩 넣을 때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돈의 별을 제작하기 전에는 꼭 혼돈의 별이 적힌 추가적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조건들에 따라 제작이 가능한 혼돈의 별과 만들어지는 혼돈의 별의 결과물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적 타입에 하말과 스피카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스피카와 하말 부적이 최소 한 개씩 이상 꼭 들어가야 혼돈의 별이 제작 가능하다는 뜻이며, 이렇게 넣은 하말 부적과 스피카의 부적 모든 옵션 중 하나가 혼돈의 별의 70%만큼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적 위치가 정해져 있는 혼돈의 구 케이스입니다. 해당 혼돈의 구에는 관용, 정의, 용서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보면 관용에는 전미 옵션이, 정의에는 전설 접두 옵션이, 용서에는 전미 옵션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혼돈의 별에 넣는 부적의 옵션이 혼돈의 구에 확정적으로 부여되는 옵션들로, 관용 부적에는 전미어 옵션이, 정의 부적에는 전설 접두 옵션이, 용서 부적에는 전미어 옵션이 확정적으로 혼돈의 별에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옵션들은 밑에 적혀있는 옵션 수치 적용 비율인 60%만큼 부여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관용 부적에 치명타 피해 40%라는 옵션이 있다면 혼돈의 별에는 치명타 피해 24%가 확정적으로 부여됩니다. 해당 원리들을 통해 자신이 만들려는 혼돈의 별에 최대한 많은 옵션들이 본인이 플레이하고 있는 빌드의 유효한 옵션들로 구성되게 하는 것이 혼돈의 별 제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앞서 언급한 방식 외에도 9티어와 10티어 혼돈의 별로 제작할 경우에는 혼돈의 별에 모든 부적의 옵션 중 2줄이 추가적으로 붙어 총 5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2줄까지 모두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들이 없는 부적들로 혼돈의 별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치명타 빌드이기 때문에 접두에는 치명타, 전미에는 치명타 피해, 극대화 피해만이 붙은 부적들을 혼돈의 별 재료로 사용한다면 최대한 좋은 결과물의 혼돈의 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명도와 치명타 피해, 그리고 만화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적을 혼돈의 별 재료로 사용한다면 낮은 확률로 혼돈의 별에 만화 옵션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의 부적을 최대한 피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혼돈의 별이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지는 알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3증폭과 4증폭을 위해 혼돈의 별을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혼돈의 별은 재료로 사용되는 부적의 축복치의 3분의 4가 혼돈의 별에 반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티어 전설 부적을 혼돈의 별에 넣으신다면 9티어 전설 부적의 축복 수치의 경우 32%이기 때문에 3분의 4인 24%가 혼돈의 별에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려는 혼돈의 별에는 최소 9티어 이상의 전설 부적들로만 제작되어야 원활하게 3증폭과 4증폭 달성이 가능하니, 재료로 사용되는 부적들은 모두 전설 부적으로 만들어 축복 수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축복치가 반영되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3증폭과 4증폭에 따라 혼돈의 별을 넣는 방법과 부적을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증폭 부적의 경우 쉽게 생각해서 140%의 축복을 4개 받기 때문에 4증폭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스킬이 4증폭에 해당하신다면 우선 목표하는 축복 4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인이 사용하는 스킬에 따라 달라지며, 혹시 축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명강타 스킬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지명강타에는 하말, 보레알, 알리사, 카스토르를 통해 총 4증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돈의 별을 통해 축복을 올릴 3개의 축복을 우선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말, 보레알, 알리사를 선택하셨다면 카스토르는 직접 부적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140%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말 부적과 보레알 부적, 알리사 부적은
혼돈 레벨에 각각 2개씩 들어가게 되며 9티어 혼돈 레벨 기준으로 각각 48%의 혼돈 레벨을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증폭을 위해 도달해야 되는 수치는 140%인데 48%라는 수치로는 택도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슬롯 강화입니다. 마을에 존재하는 별 융합기를 통해 부적과 관련된 다양한 강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탭에 들어가면 혼돈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4증폭을 위해서는 축복 슬롯을 10강을 하시고 누적 슬롯 레벨을 30레벨을 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 강화 슬롯을 10레벨 달성하기 위해서는 8티어 혼돈 레벨과 9티어 혼돈 레벨을 별도로 필요로 하며 해당 경우에는 강화에 필요로 하는 혼돈 레벨은 제대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쓰지 않는 부적들을 통해 만든 후 강화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화 및 슬롯 활성화에 필요한 재화인 고급 별 융합기 강화석은 열쇠를 통해 제작 가능한 11티어 카드인 일리아의 방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혼돈 레벨 슬롯 강화가 완료된 후 활성화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혼돈 레벨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치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최대 140%까지 효과가 늘어나서 240%의 비율을 받게 되며 각각 48 축복치가 115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어느 정도 눈치채실 수 있는데요. 140까지 4증폭을 위해 남은 수치는 25%로 직접 착용하는 6개의 부적 중에서 각 축복에 해당하게 1개씩만 착용해 주시면 쉽게 140%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혼돈 레벨에 넣지 않았던 140%의 축복에 대해서는 직접 착용할 수 있는 3개의 부적을 해당 축복으로 착용하여 140%를 달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적 슬롯 또한 축복 효과를 10레벨 달성 후 활성화해 주신다면 높은 수치의 축복 효과를 받아 140%에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4증폭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3증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230, 190, 140을 기준으로 다루자면 4증폭과 다르게 혼돈 레벨에는 2개의 축복만 선정하시면 됩니다. 마침 제가 해당 기준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예시를 들게 되면 하말, 보레알, 카스토르 축복을 각각 230, 190, 140으로 목표를 하고 맞췄는데요. 하말과 보레알을 혼돈 레벨에 넣기로 선택하였다면 부적을 각각 4개, 2개씩 넣어 혼돈 레벨을 만들면 됩니다. 9티어 혼돈 레벨 기준으로 4개, 2개를 진행하면 각각 96%와 48%의 수치의 혼돈 레벨이 만들어지며 축복 수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230%와 115%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미 4개를 넣은 축복에 대해서는 230%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115% 축복을 190% 축복으로 그리고 새롭게 140% 축복을 새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15%에 해당하는 부적을 2개 장착하시고 140% 축복에 해당하는 부적을 3개 착용하신 후에 축복 효과 강화 슬롯을 활성화하시거나 혹은 4개에 해당하는 부적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추가적인 팁으로는 앞서 언급한 슬롯 강화 누적 30레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화 리스트 순에서 축복 효과 아래에 있는 접두 옵션, 전미 옵션, 레거시 제외 전설 접두 옵션, 5티어 이하 접두 옵션 슬롯들을 활성화하신 후에 각각 5레벨까지만 달성화해 주시면 슬롯 강화 누적 30레벨을 쉽게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부적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통해 부적 제작과 혼돈 레벨 제작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계획으로는 설 연휴간 진행되는 핫타임 이벤트 때 진행하기 좋은 파밍들에 대해 짧은 영상을 다룬 후 장비 제작과 크래프팅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비 제작 및 크래프팅은 내용이 너무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제작 아이템을 사용하는 부위 그리고 베이스 아이템과 어떤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장비들을 만들게 되는지 등 최대한 필요로 하는 정보만으로 구성할 계획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